그리고 이 그림. 이 그림에는 또 엄청난 스토리가 있죠. 1950년대 이제 아까 그 유명한 비평가상을 이제 받은 뷔페가 궁금했었겠죠. 그래서 피카소가 전시에 왔다고 해요. 그림 한 점만 15분간 한마디 말도 없이 보고 갔다고 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니까요. 소문을 좋아하죠. 그림이에요. 하나 보고 갔었던 그림이.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일단 피카소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시장을 딱딱 이제 입장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시선을 근데 한 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멈춰진 바로 앞에 있는 그림 앞에 멈춰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발을 옮길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발을 옮기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못 보고 한 작품밖에 볼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피카소 정도 되면 한 작품만 보아도 작가의 학풍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열심히 보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피카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피카소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왜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처럼 정보의 공유나 이런 정보의 이런 풍요가 있진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있었고 이거는 프랑스이다 보니까 더 단절됐었겠죠. 그러면서 좀 더 다른 화풍을 보면 어떻게 그렸지? 이런 느낌도 되게 색다른데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상을 받은 그림이에요. 1955년도 27살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와인 한 잔 그리고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프랑스 최고 미술 잡지 꼬네상드 데자르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제 지났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 의욕이 없고 그래서 눈썹이 처져 있고 깊은 이마에 주름, 눈가 주름. 이 주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그렸어요. 베네라 뷔페가. 근데 안 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나벨 뷔페에는 이런 주름이 없어요. 미화시켰다기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좋게 보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에나멜 뷔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유언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이 혹시 효력이 없을까봐 여기에 이렇게 지문을 남겼어요. 지문을 남겼는데 저는 지문을 보고 좀 이상하게 지문이 되게 조그매요. 베르나르 뷔페의 손가락이 좀 되게 가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부인 에나멜 뷔페에게 남긴다 였습니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유언장으로 그 많은 재산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선뼈 그림은요, 사실은 이 전시장은 저희도 한국에 되게 한 개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도슨 타시는 분이 근데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래서 그때 1960년대 대표하는 시리즈라고 해요. 이런 생선뼈. 그래서 그림하고 생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던 베르나르 뷔페의 세계를 좀 보여주는 작품 중에 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전시에, 그러니까 시리즈로 그렸으니까 여러 개 그림이 있겠죠. 이 당시 전시의 제목이 뷔페의 자연사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선, 곤충, 뭐 두꺼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부학 같은 뭐 이런 그림들로 많이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연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베르나르 뷔페가 이렇게 이런 생물을 그리는 데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술적 자질이 있다고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술을 계속 선택하도록 장려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학교를 추천한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
어떤 큰 이끌어줌이 아니라 그냥 그거 정도까지 말 한마디를 해줘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 뭐 이런 게 딱 맞물렸을 때 우연과 뭐 이런 일치로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58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고 해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나멜이 한 호텔에서 글을 쓰고 잠시 쉴 때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진작가 룩이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 룩이 건물에 창문 넘어 있는 이 할머니 보이시죠? 예. 이 늙은 노인을 찍기 위해서 장면을 연출했어요. 근데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됐죠. 네. 그래서 둘이 소개를 받고 벤치에 앉아서 첫 만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의 파티를 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편도 100km, 왕복 200km를 매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부페가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각오도 중요치 않아요. 나는 오직 당신을 원해요. 그리고 에나벨 부페는 아무런 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에게로 영원히 갔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죠. 네. 사랑하려면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나벨 부페는 정말 봐봐요. 주름 하나 없이 너무 예쁘게 잘 그렸죠. 그래서 에나멜 부페가 가수였거든요. 모델 겸 가수였는데 작가고, 그녀의 노래를 한번 일단 불러볼게요. 에나멜 부페를 보면서 정말 매력적이죠. 보면 진짜 예뻐요. 매력적. 프랑스 여자들 원래 예쁜데 정말 프랑스 여자를 대표하는 미모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부페가 한 에나멜 부페 시리즈를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2년 뒤에는 미친 듯이 이건 것 같아요. 음악을 좀 줄여볼까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1년에 미친 사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도 약간 이제 끝물 같이 사랑에 들어가죠. 그리고 3년, 4년까지 또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초반 미친 사랑을 보일 때. 왜냐면 이제 이 세상에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에나멜 부페만 보이기 때문에 에나멜 부페를 열심히 그렸겠죠. 에나멜 부페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진짜로 예뻤고요. 롤스로이스 이 차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 근데 롤스로이스 차가 없고 오히려 부가티 베이론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짝 거론하겠습니다. 미친 사람들 시리즈를 그렸어요. 이때 제가 전시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나멜이 말했었던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같이 공유할게요. 베르나르가 미친 사람들 시리즈를 그렸던 시기에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당시 베르나르를 위해 아내로서, 뮤즈로서 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기보다는 외출이 잦았고, 그래서 베르나르는 이 시기에 둘의 사랑이 끝났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베르나르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분노, 아픔, 냉소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표출을 했고요. 검은선은 그래서 더욱 거칠고 여자들의 얼굴은 감정이 없고 해골과 잘라진 발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한 베르나르의 죽을 만큼 아픈 사랑을 표현한 것 같다고 아나멜 부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티 베이런인데요. 그때 이제 롤스로이스와 이제 성을 사면서 베르나르 부페가 이제 어떤 그 논란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베르나르 부페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왜 샀냐고. 그랬더니 그건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예쁜 걸 처음 봤다고.
정말 둥근 디자인의 문도 좀 이렇게 다르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안 열리고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부가티 베이런을 봤는데 정말 예쁘거든요. 이런 차들은 진짜 예술이 겸비된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갖고 싶거든요. 돈도 많은데 갖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베르나르 부페는 왜 평론가들이나 어떤 대중들에게 어떤 그런 몰락이 있었을까? 이때 당시 평론가들은 상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등을 돌렸다고 해요. 돈을 먼저 받고 그렸다. 이제는 옛날에 그 아프고 힘든 시절은 이제 다 가고 성에서 살고 롤스로이스만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상업적이라는 거는 지금 좀 타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왜냐면 그 당시 추상 미술이 유행을 하지만 베르나르 부페는 추상으로 갈아타지 않았거든요.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그대로 다 추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 베르나르 부페 시대적인 아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를 되게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픈 사람, 우리와 같이 힘든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대표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혼자 잘 된 거죠. 배신감이 느껴진 거죠. 왜냐면 우린 아직 힘들고 우린 아직 어려운데 그만 잘 됐거든요. 그리고 그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완벽했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젊은 부자의 20대에 벌써 백만장자였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예술의 천재성. 그런데다가 부인도 너무 이뻐. 그러니 프랑스 전체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당시 이제 피카소도 대등할 만큼 이제 인기가 있었지만 베르나르 부페는 약간 몰락하는 분위기. 이게 뭐냐면, 피카소도 솔직히 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른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도덕적인 것보다 이 베르나르 부페에 대한 질투, 어떤 이런 배신,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미움을 사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딱 그런 이유 하나였기 때문에 현재 다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베르나르 부페 전시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상업적인 예술로 앤디 워홀, 제프 쿤스 이런 더 대단하신 상업적인 예술가분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있어서 베르나르 부페가 정말 어떤 그런 잘못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인정은 받고 있고요. 대신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페의 마지막 작품인데, 그 전에 이 작품을 먼저 이야기할까 해요. 아까 1편에서도 말했지만 사진에 정말 중요한 배에 몰락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침몰하는 배를 보고 아나멜 부페가 그 베르나르 부페의 자살을 딱 느낌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모든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다 치웠다고 해요. 브루타뉴는 엄마와의 추억이 정말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루타뉴가 있는 곳들은 어머니의 다 추억. 브루타뉴의 폭풍이 사실은 거의 없는 지역인데 폭풍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베르나르 부페 그림 보면 정말 사인이 너무 다 멋있어요. 각 그림마다 다르게 사인을 했거든요. 사인을 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작가분이 베르나르 부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만든 곡이 있다고 해요. 제가 베르나르 부페 전시 마지막을 보면서 거기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1991년 10월 4일 뷔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년 전 발현된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오른쪽 손목마저 다치면서 절망에 빠지고 죽기 전날 40년 동안 아내였던 에나멜과 식사를 하고요.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원에 들려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 테라스의 마리아상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나멜은 생을 마감한 뷔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에나멜 뷔페가 남긴 또 내용인데요. 근데 유언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알 수 없는 글씨로 적은 종이에는 1999년이라는 연도와 유언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무덤이 아닌 화장을 원한다는 내용만이 적혀 있었다. 죽기 전에 남긴 읽기조차 어려운 이 유언장이 작업이 불가능한 그의 상태를 대변해 주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에나멜 뷔페. 이 마지막 작품 죽음을 시리즈로 그렸는데요. 24점이나 그렸다고 해요. 죽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심장은 되게 붉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영속성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그림들을 다 그렸다고 해요. 몸이 불편해서 떨리는 손으로요. 6개월 동안 정말 24점 대작을 그리는 거는 정말 본인의 혼신을 다해서 그렸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베르나르 뷔페가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슬프다기보다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베르나르 뷔페 전시 후기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